오늘은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함께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 지금 활약을 좀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제 다른 당도 어서 후보가 결정돼서 예. 제대로 된 3자 구도로 이제 저희들의 역량을 좀 펼칠 수 있는 어허. 기회가 어서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자구도 맞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출마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 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신다면 어허.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예. 국힘 쪽에서 어떻게 액션을 보일지를 모르기 어. 때문에 3자 구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유지될 생각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4강전 주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1대1 맞수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또 안철수, 김문수 조가 토론을 24일에 하고 또 25일에는 한동훈, 홍준표 조가 또 토론을 하게 되는데 뭐 1대1 토론으로 약간 이게 지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맞수 토론,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짚고 계시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먼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룰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 50%, 예. 여론조사 50%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를 지지하는 그러한 당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을 반대했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은 그런 각을 세워서 예. 그 표를 흡수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은 예. 또 국민의힘 중에서 개혁적인 그런 보수 지지자들 끌어안기 위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노선 투쟁이 네.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문성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왔습니다. 네. 뭐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역시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이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심판 여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거가 저는 쟁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핵 부분이나 뭐 계엄에 있어서는 이런 국힘의 주류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강 구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후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당내 세력이 적기 때문에 예. 좀 파란을 일으키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1대1 토론하고 또 이제 4인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좀 후보자 검증을 할 텐데 최종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김조 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토론을 예상하시고 2인 후보 누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4인 토론 아니 2대2 그리고 4인 토론회에서 지난번 국민의힘 토론회에서처럼 어떤 키높이 구도가 거론되고 어허.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뭐 보종 속옷에 밸런스 게임. 예, 가발에 뭐 이런 얘기가 만약에 오간다면 정말 국민의힘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4등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 국민의힘의 흥행이 좀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야, 뭐 이번에 그걸 못 살리면은 정말 다 망하는 거죠. 예. 후보가 선정된다고 해도 별다른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민주당에 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토론이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기회다. 품격 있는 노선 투쟁을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위론이고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해보자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은 좀 낮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문성호 대변인도 그 토론 다 보셨죠? A조 B조 토론. 뭐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저는 뭐 참 내용이 많이 없었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주로 방금 얘기 나오셨던 뭐 보정속옷이니 이런 얘기가 뭐 주로 뭐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홍 시장님께서 예. 얘기를 하셨는데 뭐 본인은 그게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말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아마 이런 대선 토론을 볼 때 그런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 채널을 키신 분들이 많을까요? 뭔가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를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또 한편 후보들마다 캠프의 그 인재 영입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양양자 후보를 영입을 했고 이제 합류가 됐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친윤의 이철규 의원 합류를 했고 이제 나경원 의원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또 관심인데 이 양양자 후보는 개혁신당에서 네. 원래 대선을 준비했던 분인데 한동훈 캠프로 갔어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양양자 전 의원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예. 뭐 이렇게 하는 방향성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뭐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함께 잠깐이라도 이제 동지로 있었던 만큼 뭐 가서서 이루고 싶으신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이런 지금 정치인들의 또 이합집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친윤들도 지금 분화가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지금 정치인들이 또 뭐 적을 옮기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창당을 했다 개혁신당 이제 국민의힘으로까지 갔습니다. 예. 이런 분을 인재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분은 정치 철새라고 하죠. 한동훈 캠프에 간 것 자체에 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후보 측에 포함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며느리가 마약 검사에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건 자체도 3, 4개월 동안 좀 묵혀 있어서 언론에 공개도 안 됐고요. 예. 이런 분을 영입해서 어쩌자는 건지 뭐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건지 마약 복용을 뭐 장려하겠다는 건지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뭔가 화끈한 만큼 이철규 의원을 영입했을 때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허. 아니 아들 며느리가 마약 예. 양성 나왔는데 시아버지는 안 했을 거라는 그런 또 뭐 하여튼 확률상으로 보면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예. 참 적절하지 않은 인재 영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보수 빅텐트의 주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준석 후보 쪽에서 또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라도 단일화가 없다. 국힘 없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성호 대변인이 아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 좀 홍 시장님께서 해주시죠.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빅텐트 무슨 뭐 반명 빅텐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면 국민들이 지금 그런 걸 보고 무슨 반향을 느끼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뭐 이재명 한 사람 뭐 어떻게 잡아보자고 모인다? 그걸 보고 찍어줄 국민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지금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에 계신 분들 진짜 크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반대로 정권 교체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싫은 사람들이 조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이준석 후보가 진짜 뭐 보수하고 단일화한다. 그럼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예비후보께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국힘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삼지대에 있으면서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전략 되게 게으르게 짜고 계신 거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지금 뭐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러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화제를 워낙 이끄는 정치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홍준표 후보의 뭐 앞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보수 빅텐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 텐트를 다 예. 불태우고 찢어버려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빅텐트가 아니라 예. 거지 움막처럼 보입니다. 아하. 거지 움막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 흔쾌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 어떤 힘이 안 모아지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제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보수 빅텐트를 제안했을 때 예. 거절을 할 때 나는 윤석열 내란숙의 국가 반역자가 1호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과는 단일화할 수가 없다. 일단 내란숙의 피의자부터 예. 제명하고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를 망신 줄 때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준 거 나는 그것이 너무 치욕스럽다. 그런 정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직 출마 예. 정치가 큰 대의가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과 어떤 피해 이런 것이 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좀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전화를 하면 본인 생각이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받아요 전화를.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나를 명예 회복 시켜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아하. 않습니까? 예. 아니, 저는 대의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밖에서 결국은 때를 쓰고 어떤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김지호 대변인 우리 여기 룰 예, 중에 말씀에 반박을 좀 물타기 해보시면요. 금지라고 적혀 예, 있는데 금지, 뭐 금지. 전형적인 뭐 물타기 논리를 하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중대한 상황에 신뢰를 가지고 손을 잡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근데 문제 우리가 제기는 좀 이제- 사감에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비판입니다. 이제 그 예. 빅텐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준석 개인의 사감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서는 절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은 꾸준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이런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천의 존이 있던 정당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덧붙이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신뢰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우리 룰에 물타기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한번 물타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대마에 이제 자식이 대마를 했으니까 본인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께서는 자녀분께서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올리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룰 예, 위반을 예, 그러니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하시면 안 되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해서는 예. 안 된다고 예, 말씀드리는 자제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 전화를 안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스타일을 아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전화를 받으면 또 홍보가 이렇게 또 언론에 노출시키며 하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뭐 예를 예. 들면 이번에 뭐 중도 인사를 포함한다, 뭐 보수 쪽도 포함을 한다 해서 뭐 네. 문재님 만나시고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하고 만났으니까 뭐가 안 된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전화를 안 받았으면 된다라는 게 정치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는 더 제가 좀 반론 반론 조금만 하시죠. 반론을 짧게. 해야 돼. 예, 예. 초점이 이준석 후보의 성매매 의혹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물타기가 아니죠. 예, 아니 그 정도. 예. 예, 요 정도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과 경선 관련된 입장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